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네. 우리 더드림 수화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자격증 대비반입니다. 자격증 대비반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런 문의들이 있어요. 수화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아주 간단하죠.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3차 연수를 다녀오면은 되는데 1차, 2차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은 1차를 준비하는 것과 2차를 준비하는 것은 많이 달라서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운전면허 시험이랑 똑같아요. 1차는 필기라서 그냥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공부를 하시고 물론 수화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유용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은 필기를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1차는 2차 실기시험은요 정말 말 그대로 실기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든 것이 많아도 수화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운전면허처럼 아무리 필기를 100점 맞으셨어도 운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운전을 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딱 나갔는데 아무리 초보 딱지라고 붙였지만 그래도 운전이 우르르 갈 수는 있어야 돼요. 밟아가지고 어떻게 가는 건지는 알아야지. 필기 시험만 보고서 바로 운전을 하기에는 사실은 버거움이 많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초보 딱지를 얼마나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저는 한 6개월 정도 붙였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 운전 처음 시작할 때 초보 운전 6개월 이상 자격증을 땄는데도 면허증을 땄는데도 초보 운전 붙이잖아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지 수화 통역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화 통역을 자격증을 대비하는 방법, 자격증까지는 사실은 어쩌면 되게 멀지 않은 길일 수도 있는데요. 준비하기 나름이겠죠. 한간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준비하셔야 됩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씩 공부를 하신다면 3년이나 5년 혹은 더 길게 걸리실 수도 있고요. 매일 30분씩 혹은 매일 1시간씩 매일같이 수화를 공부하고 계시다면 1년이면은 자격증까지는 어떻게 무난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확한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격증까지라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고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시작하는 이제 그 시점이 이제 그때라는 거죠. 수화를 원래 엄청나게 잘했던 원래 외부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수화에 대해서 그리고 수화 통역에 대해서 그리고 수화 통역 자격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바탕이 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수화 통역이라는 건데요. 수화 통역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수화가 뭔지는 아는데 수화 통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수화랑 수화 통역이랑 다른데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런 느낌이에요. 영어를 잘하냐, 영어 동시 통역을 잘하냐. 수화 통역이는요, 수화는 동시 통역밖에 없습니까? 이제 수화 통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동시 통역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근데 우선은 웬만한 기본 영어 통역사들은 그런 부분을 깔고 간다는 거죠. 동시 통역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우리 수화에서도요, 동시 통역을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화 통역의 종류가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과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흐름이란 시간. 그래서 동시 통역과 순차 통역. 예를 들면은, 우리 뉴스에서 보시죠. 뉴스에서, 아침 뉴스에 CNN에서 막 뭐가 나오면, 동시 통역으로 영어를 막 바로 동시 통역 누구누구 중 해가지고 동시 통역을 하시는 분들, 그게 바로 수화 통역에서 동일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 가끔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서 막 수화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수화 통역을 보면 동시 통역이라는 거죠. 듣고 바로 수화를 하는. 물론 가장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그것뿐이 아니라요. 동시 통역이 가장 기본이 되긴 하지만 순차 통역. 그러니까 한 사람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통역사가 통역을 해주고. 그러니까 영어를 동시 통역한다라는 거는 일방적인 송출을 하는 방송이나 이런 것에서나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농아인이다, 이분이 청인이다. 그럼 여기서 수화 통역사가 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럼 저는 전달해줘요. 이 사람이 말한 걸 저도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저를 중간에 껴야 되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순차 통역이라고 합니다. 말하는 동안 이 사람 기다려야 되고 저도 기다려야 되죠. 말하시는 거 듣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 기다려야 돼요. 말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제가 듣는 동안 계속 기다리고 말씀드리면 또 이 사람 기다리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례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큰 집회에 무선이 아니라 아니면 혹은 뒤에서 통역 부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컨퍼런스에서 강연자가 2명 있어서 한 명은 강연을 하시고 한 명은 통역을 섰을 때 번갈아 주고받으면서 영어로 강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강연을 하시고 영어로 강연하고 한국말로 강연을 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갖다가 순차 통역이라고 하고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사실은 동시 통역과 순차 통역이 별로 구분 없이 시간에 관련된 거니까요. 구분 없이 거의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시 통역과 순차 통역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구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역 혹은 상황에 따른 통역의 형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회의 통역, 회의 같은 뭔가를 되게 많이 말해야 되고 되게 많은 내용들이 오갈 때는 거의 동시 통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5명이 모였거나 10명이 모였을 때 회의를 막 하잖아요. 막 아주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오지만 10명이 다 동시에 말하지 않고 한 명이 얘기를 한다고. 한 명씩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농아인이나 중간에 누군가가 꼈을 때는 이 사람이 말하는 실제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거죠. 되게 적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하는 것들은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순차 통역의 보다는 동시 통역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그 타이밍에는 농아인이 낀 상태에서는 순차 통역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병행이 되는데 동시 통역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순차 통역은 좀 적어질 거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러한 상황이 있는 그러니까 지식의 교류가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회의 통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역사회 통역이란요. 예. 그냥 모든 상황에서 통역, 뭐 은행을 가든 병원을 가든 뭐 법률 공단을 가든 뭐 생활에서 뭐 동사무소를 가든 뭐 여러 가지 곳들을 갔을 때 농아인 고객이랑 같이 통역을 가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통역을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을 데리고서 외국에서 오신 분을 데리고서 구청에다가 이제 주민등록을 하고 뭐 이런 작업 혹은 할머니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은행 이런 업무들을 내가 도와드린다 생각하시고 같이 갔을 때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말씀을 듣고 그럼 이렇게 해주시래요. 뭐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뭐 비밀번호는 뭐로 하실 거예요? 그럼 이쪽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써드릴게요. 뭐 이런 작업들을 같이 그래서 지역사회 통역. 그러면은 동시 통역보다는 순차 통역이 훨씬 더 많아지긴 하겠죠. 농아인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방송 통역. 방송 통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한쪽에서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말을 해도 그쪽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통역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계속 나오는데 계속 쉬지 않고 통역을 하는 거죠. 거의 그러면 결국에는 순차 통역은 거의 필요 없고 동시 통역만 들어가게 돼 있죠. 어찌됐건요. 방송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통역이 들어갔을 때 그때를 갖다가 방송 통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뭐 구분을 하시기도 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우리가 이제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뭔가 좀 이해의 폭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